많은 분석가들이나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외치면은 시장은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을 종종 보이곤 하죠. 아마 오늘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달러 인덱스 지수가 한때 113포인트를 훌쩍 넘어서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고조시켰었으나 이게 웬걸 갑자기 훅 떨구면서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에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아마도 이 가장 근접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인 마리달리가 이야기하기를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은 중요하다.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는 않겠지만 인상폭을 0.5나 0.25%로 낮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측했었던 0.75%보다 낮은 예측가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활력소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니면 또 모르죠. 중간선거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동안에 증시가 하락하면 현 정권이나 집권당의 이미지가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좀 끌어올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한때 19,000달러 무너지면서 18,600달러 선까지 밀렸었는데 지금은 반등해주면서 19,20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주말 동안에 펌핑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나온 정보들 또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저스틴 선이 이야기를 했었죠. 조만간에 중국 쪽에서 암호화폐 기조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홍콩에서 먼저 그런 기미가 보였다라고 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SEC의 핀테크 부문장이 이야기하기를 조만간에 홍콩 정부가 자체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에 잘 적응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홍콩 정부의 입장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느슨한 듯한 그런 어조가 느껴지는 발언이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2024년 봄까지 이 비트코인 반감기 전까지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이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이나 미국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특히 크리스마스 후 중간선거 후에 자산시장의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발표했었던 피델리티가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100명의 신규 인원들을 채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회사들에서는 사람들을 다 자르고 난리가 나는데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고용을 한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할 일이 잔뜩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시면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관련된 수요가 늘어났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다만 가격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런 소식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상은 전 세계적으로다가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큰 인기는 없는 오히려 반대파가 많은 주경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거래주투들은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다. 해시레이트가 신고점을 경신했다. 장기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 암호화폐는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 등등. 예를 들어 이러한 주장들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런 밈 같은 주장들이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앞서 언급했었던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대로다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고래들이 이 과거에는 코인베이스에서 많이 축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바이낸스에서 어마어마하게 현물 거래를 해 나가고 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는데 특히 비트가 2만 달러대를 터치하자 바이낸스의 현물 거래량이 폭발했다. 비트코인 현물 전체 거래량의 84%가 지금 바이낸스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며 1등이고 2등이 코인베이스인데 9%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인지 유명 고래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비트코인 매수가 존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3단치기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기를 채굴자들 또한 지금 굉장히 낙관적인데 해시레이트가 계속 상승하는 것으로 봐서 비트로 벌어들인 수익을 계속해서 채굴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다가 봤을 때 채굴자들이 잠깐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은
결국 수익으로 전환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특히나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폭증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 거래하면 수수료가 무료죠. 그래서 바이낸스를 몰려가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엄청난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과거에는 미국 고래들이 이 비트코인을 많이 모았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다가 다른 고래들도 비트코인 매집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주기영 대표 이런 발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많이 신임을 얻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주기영 대표는 온체인 데이터상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놓고 본인은 숏을 때려가지고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본 다음에 자랑질을 했다더라. 주반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그를 믿지 말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되 이 데이터만큼은 눈여겨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비트코인 동향 보도록 하겠는데, 달러 인덱스 지수 가짜 상승이었어요. 뚫고 올라왔었는데 가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아래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쭉쭉쭉 떨어지면서 미국의 중간선거를 화려하게 장식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는 주봉 기준으로다가 베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달러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20%가량 하락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베리시 다이버전스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좀 큰 폭으로 달러가 떨어져 주게 되지 않을까. 그와 동시에 S&P 500 같은 경우는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과거 이런 식으로 불리시 다이버전스 나왔을 때 큰 폭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었다. S&P 500은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크리스마스 랠리 한번 가나요? 중간선거 랠리 미국 증시가 올라주면은 당연히 비트코인도 따라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기술주의 대표주자라고 볼 수 있는 애플 같은 경우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다가 더 높은 저점을 기록하면서 애플이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코인들도, 코인이 아니라 증시들도 따라갈 수 있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9,000달러 떨어지는 거 보고 숏에 몰렸다가 물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25,0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퀴즈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 증시 상승과 함께 숏 쥐어짜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비트코인 한때 19,000달러대가 무너지긴 했었으나 바로 반등해주면서 분위기 전환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기의 순간이 모두 끝난 것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전 세계가 사회적으로 혼란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14,000에서 15,00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올해는 그렇다라고 쳐도 저는 내년이 걱정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심화되게 될 텐데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내년 걱정은 내년에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라이트코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라이트코인의 활성 주소수와 대규모 트랜잭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라이트닝 네트워크 내 1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트랜잭션 급증 현상은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본격적인 상승전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사토시 차트상에서 강세가 보여지며 라이트코인이 한번 크게 올라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솟구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라이트코인 한번 갑니까? 찰리리의 트윗을 마지막으로 언제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라이트코인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라이트코인은 과연 폭발적인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탈출 펌핑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옆집 개도 열심히 응원을 하는 라이트코인 한번 쏴줄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 가격 움직임은 저조하지만은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벌써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자, 한 달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더리움 인플레이션율이 95% 정도로 줄었다라는 소식을 저도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30일 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늘어난 물량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전체 물량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2024년 10월까지 이더리움 공급량이 런던 업데이트 당시에 소각 메커니즘이 처음 구현됐었던 그 수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 3년 안에는 ICO 이전 수준까지 물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게 된다면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가지고 이더리움 폭발적인 상승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은 미래에 기대해 볼 만한 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죠. 다음으로 해서는 저도 어제 잠깐 차트를 공유해 주면서 그 처참한 하락의 모습을 보여드렸었던 엑시 인피니티, 설상가상으로다가 락업됐었던 물량까지 풀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 10분 락업이 끝나게 되면서 물량 총 2154만 개가량이 풀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전체 공급량의 8%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락업된 물량이 풀렸을 때 31.7% 가격이 급락했었던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엑시 인피니티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명 축구선수죠. 리오넬 메시가 비트겟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겟 거래소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마진 거래소들이 유튜버들과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날라옵니다. 비트겟 거래소를 포함해가지고 협약을 좀 하자. 이 구독자들을,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이 마진 거래소의 늪으로 한번 몰아 넣어보자 라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곤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수익이 후달리면서 많은 유혹을 느끼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저는 마진 거래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수들도 겁나게 털리는 곳이 마진 거래죠. 여러분들의 자산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주말을 맞이해서 광주댁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